오늘은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의 저자이신 신희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0년간 경제 기자로 일했었고 지금은 경제 유튜브 채널 싱글파이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너무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라는 싱글파이어의 인터뷰를 엮은 책을 출간한 신희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번에 그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 이 책에 네. 그 이제 2030에 네. 좀 부자들 분들을 좀 서술해 주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싱글파이어 운영하면서 1년간 한 50분 정도 넘게 인터뷰했더라고요. 거의 그럼 일주일에 한 분씩 만나신 거네요? 그 정도 되죠. 네, 근데 그 분들 중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젊은 자산가분들 24분의 이야기를 이제 모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뭔가 많이 배운 분들 그리고 이제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별점도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네. 이제 엮어서 아마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젊은 나이에 내가 좀 자산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이 방법들을 쫙 모아놔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네, 썼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몇 번 읽었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인상 깊고. 네. 근데 이게 프롤로그에 네. 그 나오는 이야기가 우선 되게 저한테 임팩트가 되게 컸거든요. 네, 네. 그 10년 전에 겪었던 에피소드 네, 그 네.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증권부에서 이제 네. 여의도에서 이제 기자로 일할 때인데 여의도의 증권사 건물 지하에 투자 고수가 있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정말 딱 제가 앉아 있는 이 공간만한 공간에 구두를 닦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를 신고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아저씨한테 구두를 닦으면서 이 아저씨가 투자 고수라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인지 알아봐야겠다. 네. 네,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제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증권 방송을 보면서 구두를 닦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이제 아저씨한테 주식 투자 하시나 봐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좀 한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하신다고 고수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약간 신나셔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30년 넘게 구두를 닦으셨대요. 그러면서 20명 이상 대표이사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뭐 투자 운영하는 뭐 본부장님들 이런 분들을 본인이 이제 다 이제 만나보셨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구두를 닦을 때 좋은 종목들을 이제 한 번씩 추천을 해주신대요. 네. 그럼 그걸 잘 들어놨다가 이제 구두를 닦아서 돈이 이렇게 좀 모이면 그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사서 모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그때 제가 가서 뵀을 때 서울에 정말 좋은 동네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계신 자산가셨어요. 야,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되게 신기했던 건 그 주식이 돈이 생길 때마다 좋은 주식을 계속 사 모으셨는데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사서 모으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년, 뭐 15년, 20년 보유한 종목들이 이제 꽤 많았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큰 돈이 돼서 이제 그걸 팔아서 이제 아파트 이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되게 그 30분가량 이제 대화를 하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왜냐면 증권부에서 맨날 이제 뭐 운용하시는, 큰 자산 운용하시는 전문가분들 많이 만났었는데 사실은 이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투자를 많이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분들 잘 안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회사에서의 이제 그 고객의 돈은 크게 굴리지만 내 자산을 정말 열심히 투자해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가 그 책에서 배웠던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또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시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 일을 정말 그 즐겁게 즐기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찐고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는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식당 하시는 뭐 주인이라든지 뭐 동네에 이제
뭐 이웃이라든지 이런 구두를 닦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고수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꼭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싱글포유 채널이 된 거죠. 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서 네. 쉽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평범한 분이신데도 네. 이게 그런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네. 제대로 된 종목을 당연히 선택해야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도 이제 부를 읽을 네.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분이 투자 고수라는 사실을. 그렇죠. 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이 돼서 네.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그런 그 젊은 부자들, 네. 그런 은퇴하신 파이어족 분들을 이렇게 찾아 나서신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되게 보니까 그 네. 저자님께서 이렇게 다 발굴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분들. 네, 네, 네. 최대한 이제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보다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너무 평범해 보이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냥 뭐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자영업자였다든지 주부였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 투자를 잘해서 진짜 그 주변 분들만 아는 그런 고수분들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 네, 그런 네,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네.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되게 인상 깊었던 포인트가 네. 대표이사님들 한 20명 이렇게 바뀌고 본부장님, 펀드 매니저도 다 바뀌었는데 네. 그분은 그 자리에 네. 계셨다라는 네. 거. 그러면은 진짜 30년에 20명이면은 한 1년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은 1, 2년, 3년 주기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랬던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24명을 인터뷰하시고 이제 책을 써주셨는데 네. 혹시 이 만나본 네. 이 젊은 부자들 가운데서 혹시 네.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저는 이 분을 이제 구두닦이 아저씨도 만나고 이제 이 채널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 사실은 부자들은 60대 이상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인터뷰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부자들이 너무 젊은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24분의 평균 나이가 만 37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 자산이 평균 32억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노력한 기간이 6.5년. 아, 그래요? 네, 평균. 짧네요. 엄청 짧죠. 사실은 뭐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지만 2년, 3년 뭐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막상 젊은 자산가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인터뷰하다 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그 방식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훨씬 더 젊고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해서 짧은 기간에 자산을 일구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의 규모도 이제 순자산 32억 원이면 대한민국 거의 1%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부자들이 점점 더 젊어지고 있고 이제 그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부자들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과거와는 이게 완전히 좀 게임의 룰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법, 노하우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와, 그러면은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가 혹시 있나요? 네네, 있고요. 일단은, 뭘로 돈을 벌었을까를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첫 번째가 그래도 부동산이더라고요. 38% 정도가 부동산으로 벌었어요. 전통적인 방법이네요. 네네, 전통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인데 25%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17%, 코인은 13%. 그 정도. 네, 버셨는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사실은, 투자로 벌든지 사업으로 벌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버신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좀 절약하고 저축하고 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는 안 되는 거죠. 6.5년에는.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 이제 뭐 2014, 5년 이후로 이제 자산 시장이 크게 이제 그런 것도 성장했잖아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빠르게 자산가가 된 거죠. 네네. 그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그렇고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관련된 지식 창업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그 기간이 짧더라고요. 2년 안팎?
네, 그렇게 이제 빠르게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음. 그래서 제가 느낀 공통점이라고 하면 투자나 사업 둘 중에 하나는 뭐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굉장히 단기간 몰입해서 성과를 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 주식 투자 대가 중에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다. 네. 첫 번째는 부자 배우자를 만나라. 네. 두 번째는 사업하라. 네. 세 번째는 투자하라. 네. 딱 거기네요. 네. 이 두 번째랑 세 맞아요. 번째. 네. 그래서 내가 사업소득이 있거나 자본소득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없어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그 시대를 좀 네. 탄 게 좀 있네요. 그쵸. 상승기. 네, 네. 그건 좀 약간 아무래도. 운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자산 시장이 크게 상승한 거. 어. 그건데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운 좋게 그 사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호황기를 맞기 전에 좀 저점에 가까울 때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제 자산 시장이 상승하기 전에 네. 열심히 공부해서 그 리스크를 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투자해서 크게 상승했을 때 그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양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는 네. 사실 거의 신경을 안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섣불리 그 시장으로 들어갈 그 수 사업으로 없죠. 들어갈 수가 없는 네. 건데. 근데 들어간 이분들은 거니까. 이 시장에 그때부터 발 담그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지하고 일찌감치 자산을 사서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그 코로나 직후에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때 시기를 잘 타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은 위기를 잘 활용해서 이제 기회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운이라는 게 네. 정말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네요. 그렇더라고요. 네네. 물론 이제 노력은 이제 어. 운이 또 따라줘야 하지만 사실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운도 잡을 수 있었던 그랬던 것 거죠. 같아요. 그 네. 코로나 그때 터졌을 때 네. 저도 주변에 이제 좀 창업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때 사실 온라인 사업을 하시다가 네. 그것도 접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거를 꿋꿋이 버티고 네. 죽겠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또 잘 됐죠. 잘 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시대가 주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끊임없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네.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공통점을 이제 꼽자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실행을 엄청 잘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행동.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투자든 사업이든 실행. 뭔가 이제 내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이제 그 다음은 결국은 실행인데, 그거를 굉장히 작은 것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작은 것부터 실행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시작은 단 하나의 고객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고객을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다 아이디어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책도 읽고 열심히 노력을 이제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계속 작은 실행들을 반복해서 거기서 이제 성과를 쌓아 나오셨다는 게 하나의 공통점인 것 같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거는 되게 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찡했던 부분인데 네. 어렸을 때 혹은 20대 30대 초반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젊은 자산가가 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이 살면서 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해보거나 가족의 어려움에 처해보거나 하는 그런 절박한 경험을 겪은 후에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태도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돈을 벌기 위한 기회와 방법을 모색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부자가 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적에 네.
어떻게 보면 현실과 생존과 굉장히 네. 맞닿아 있는 경험을 네. 입직이 한 거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전까지 직장 생활 10년을 했지만 그 어린 시절도 그렇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진지했고 나는 그렇지 않았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돈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한 뭐 2년 전쯤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막상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고 돈을 버는 경험을 이제 해본다는 거, 그 다음에 돈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을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이뤄야 되는 그런 목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의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게 목표를 이루는데 진짜 동기부여가 됐구나. 그걸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 순간만 보면은 정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막막하잖아요. 막막하기도 하고. 네. 근데 결국에는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책에서 쓰신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어떤 분은 지금 30대 거의 이제 딱 40이 된 시점인데 100억 넘는 자산을 일구신 분이거든요. 근데 20대 중반 후반에까지만 해도 월세 뭐 50만 원도 안 되는 원룸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이제 집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항상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고, 싱크대에서 뭐 요리를 할 여건이 안 돼서 바닥에서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열심히 해서 자산가가 되시더라고요. 네. 참 여기까지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이 책의 그 사례를 책에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서 잘 준비되면 다음번에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고 또 이런 간절함 이런 걸 내가 어렸을 적에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때 그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게 네, 그게 제가 많이 배운 거예요. 네. 커넥팅 닷.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좀 실행력과 간절함, 어렸을 적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혹시 그 이 책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또 궁금해진 게 저자님도 앞으로의 좀 계획이 좀 있으신가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젊은 부자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또 궁금한 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약간 결과적으로는 잘 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스토리나 이런 건 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실패를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실패 없이 성공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전주에 계시는 파이어족이신데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시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빚이 1억 원 있는 사회초년생이었어요. 그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빚이 1억 원이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깨닫고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자기가 되고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자산을 기록하셨대요. 근데 사실은 현실은 빚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셨고, 그 결혼할 즈음에 아내분이 이제 종잣돈을 갖고 있는 게 3,4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시드로 투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빚은 갚아 나가고 있었고, 3,4천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실은 투자를 할 곳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자기가 가진 돈의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찾자. 이게 목표셨대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자산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대요. 전주에 사시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투자를 하신 지역을 보면, 뭐 수도권, 세종, 전국이다. 부산, 대구, 뭐 다 전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그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을 사자.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자.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제 꾸준히 올랐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순자산이 거의 40억 원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후에는 또 약간 시세 차익형 투자로 올라가고 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실패를 통해서 빚이 있었던 상태고 그러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빚은 있더라도 그거를 빨리 갚아 나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가진 작은 이제 시드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게 저는 이제 이분이 실패를 좀 극복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보통은 서울의 역세권 부동산 그런 걸 많이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자산은 아닐 수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좋은 주식은 많지만 비쌀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기른다. 이런 걸 목표로 삼고 실패를 좀 극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울 점이 되게 많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남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 거는 이미 비싸니까 그쵸.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네. 그런 걸 찾으려면 그만큼 또 공부를 더 많이 네. 해야 되는 거죠. 내 현실에 맞는 가장 좋은 것을 투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남들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더 이상 투자할 기회가 없다고 포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런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진짜 실행을 하는 거네요. 네. 그 돈을 계속 넣고. 네. 네. 혹시 그 부자분 네. 말고 또 다른 네. 스토리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지금 30대 초반이신데 한 6개, 7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네. 대표님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연매출이 뭐 40억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도 이제 빠른 속도로 이뤄가고 있고.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던 건 그 전에 한 10번 정도를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창업을. 근데 20대 때 계속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도대체 뭐냐. 근데 이분이 실패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계속 해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본인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번 뭔가 도전했는데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서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작게 계속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프라인 학원을 코딩 학원 같은 거를 운영하시거든요. 대전에 계시는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학원 공간을 차릴 수 있는 돈도 없고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 장비도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이제 맘카페, 지역 맘카페에 작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이제 소규모로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그 소규모 과외처럼 시작해서 그 한 4-5명의 학생들을 고객을 최대한 만족시키고 그 이후에 조금씩 불려나가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 먹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서 이제 더 크게 키워나가는 이런 형태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작게 시작해서 만약에 안 됐어도 실패가 아닌 거죠, 실패가.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계속 도전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되는 사업을 찾아 나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역량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걸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에 너무 타격을 입으면 안 된다. 네. 실패의 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주식도 근데 사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우리는 자기가 초보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큰 돈을 넣거든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도 없는 자산에 누군가 전문가가 좋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내가 정말 어렵게 모은 5천만 원, 1억을 그냥 덜컥 넣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모르는 이유로 반토막이 나고 그렇죠.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실패가 몇 번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영원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항상 투자든 사업이든 소액으로 작게 할 줄 아는 것도 저는 역량이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네. 네.
그 책에 그 24분 이렇게 다 서술해 주셨는데 네. 정말 이런 디테일드 책을 읽으시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자님 그러면은 네. 어떻게 인터뷰의 좀 전반적인 내용은 다른 것 같은데 네. 좀 어떠세요? 네, 좋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네. 좀 끝으로 강조하고 싶거나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젊은 자산가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인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이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꿈도 되게 현실에서 내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꿈만 꾸게 되더라고요. 나를 되게 한계 짓는 거죠. 사실은 내가 진짜 꿈꾸는 삶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꿈꾸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안타깝다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안전지대 밖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잘 꿈꾸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책에서 만나고 이제 다룬 젊은 자산가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에 좀 얽매이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항상 고민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너무 내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자꾸 꿈을 축소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거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저는 노력하면 충분히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도 그랬으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내가 꿈꾸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용기를 얻고 또 방법을 또 찾고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 주변에 한 친구가 조금 성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 친구는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를 던져야 된다고. 그래야 너의 생각이 더 크게 꿀 수 있는 거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실패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다가 뭐 부양해야 될 가족까지 있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되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던질 수 있느냐. 던지지 않으면 분명히 내가 주어진 환경이 되게 이렇게 보호막이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조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컴포트 존에서 좀 벗어나게 해서 계속 좀 예민하게 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자극을 주는 책이 아닌가. 읽으시면 아마 내가 왜 그동안 이런 꿈을 꾸지 않았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구두 닦기 그 아저씨부터 해서 지극히 평범한 24명 그렇지만 결국엔 부자가 되신 분들 인터뷰해 주시면서 좋은 스토리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그 마지막 멘트하고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0억 젊은 부자들이 온다의 저자이신 신희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